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소비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적어봤습니다.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들의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는 너무나 중요한 경제 활동의 요소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참 컸습니다. 소비 위축은 경제 위축을 뜻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시장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중에 2000선을 터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1년 만에 700선을 회복하더니 오늘 장중에 715선까지 터치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좋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질이 괜찮을까 의문이 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이 이런 궁금증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해줬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 심리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지수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떨어진 이 그 바닥에서 좀 튀어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이너스 요소도 있어요. 미중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고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마이너스 요소를 감안했을 때 소비 지표, 소비 회복은 아마 한 분기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보셔야 되는데 상반기 대비해서는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좀 지켜볼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위축이 된 이후에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와 좀 직결되어 있는 흐름이 있어서요. 하루빨리 또 싱싱 달리는, 또 쌩쌩 달리는 경제 회복 기원합니다. 이상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상 여러분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 두 가지 소통 창구 열어둘게요.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이쪽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문자 전송 저희 원합니다. 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첫 번째 코너, 이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기자의 시각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메트로 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 아시죠? 저희 네.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모아봤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이슈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폐지가 됐고 넷플릭스법이 통과됐고 공인인증서도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 등도 거론이 됐습니다. 풍구 주정이 있었고요. 온택트 수혜주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네이버, 카카오가 이데일리TV, 매일경제TV, MTN에서 선정됐습니다. 이데일리TV는 라온시큐어, 효성화, 안트로젠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에서는 동국 SNC,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를, 매일경제TV가 대덕전자, SK텔레콤, CS윈드, 유니슨 선정했고요. MTN이 에코바이오, 동국산업, 한국전자금융, 슈프리마를 뽑았습니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쭉 보셨잖아요. 네. 어떤 분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오늘 나타난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의 수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주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5G 수혜주 같은 SK텔레콤 등 통신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역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당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들썩이지 않나.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데일리와 MTN에서 꼽은 네. 네이버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언급됐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언급을 하지 말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개인 주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주가상으로? 네. 예.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예. 1분기 실적이 우선에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향후 진행하려는 사업들도 그 언택트 시대에 딱 적합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증권업계에서는 목표 주가 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계속 상향 조정을 한다는 건 그 증권업계에서도 지금의 상승세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12개월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렸고요.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무려 16% 상승한 29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의구심은 좀 계속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오를 것인가.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은 거의 34.68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8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일각에선 이걸 언택트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과거 2004년이나 2010년도에도 이제 주도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PER을 받으면서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언택트 수혜주의 이런 고평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시장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네이버의 예상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이에요. 네. 전 세계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2% 증가하는 종목은 쉽게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언택트 프리미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진짜 온택트라고 네. 네, 트렌드가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영업이익이 1조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은 건지 목표를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한데 기자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영업이익 1조 달성은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 1조라는 거는 회사에서 1조 이상 하겠다고 했고 네, 증권업계에서는 1조 1천억 원, 1조 2천억 원까지도 1조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네요. 네, 예. 그 정도 수준인데 그 1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신사업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 통장입니다. 이달 말에 네이버 통장이 진출을 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잖아요. 예. 이 네이버 통장도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업계 대형 매기로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이버 페이는 많이 사용해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작년에 연간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페이의 연장선에 이 네이버 통장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37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네이버 통장 역시 네이버 결제 플랫폼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서 향후 실적 성장을 크게 이끌 수 있는 신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네이버 통장이 나오면 이걸 쓰시는 분들이 생기면 이런저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포인트가 많이 쌓인다라는 장점이 있고 수익률 이쪽에서도 생각하시던데 네이버 통장 기대가 됩니다. 예, 앞으로 신고가 행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한국경제에서 선택한
안트로젠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트로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이거를 알멧이라고 하는데요. 알멧? 네, 예. 이것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안트로젠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개장 때부터 봤는데 네. 현재까지도 22% 넘는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좀 크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큰 호재였나 봐요. 네, 우선 알멧에 지정됐다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알멧은 미국 의회가 혁신적인 재생 치료법의 개발이나 승인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나치병 등에 쓸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에 적용됩니다. 그만큼 안트로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멧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패스트 트랙과 혁신 의약품 지정 시 받는 모든 혜택을 받게 됐어요. 특히 패스트 트랙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이 자격을 획득하면 제약사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더 자주 만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스킨십이 가능한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치료제 개발에 좀 더 속도가 붙겠죠. 안트로젠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 이걸 또 알로-ASC 시트라고 부르는데요. 뭘까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이상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 네, 이상. 이거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이 발 쪽에 피부가 괴사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심각할 경우에는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예. 이런 환자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네. 개발이 되면요. 네, 이게 안전성을 입증하는 그런 단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되고 약이 출시가 된다면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거 돈을 이제 벌어들여야 되니까 매출 부분. 네. 신약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건 2015년 자료긴 한데요. 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만 약 3,9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25%가 이 족부 궤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환자를 970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이 중 10%의 시장만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로 약 27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네. 이제 안트로젠은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의 지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바이로메드가 2018년에 알멧 지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멧을 지정받는다고 해서 바로 어떤 신약 개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트로젠 신약 개발에 대한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에서 꼽은 풍국주정입니다. 네. 풍국주정은 그린 뉴딜 수혜주로 꼽히면서 네.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주 원료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린 이런 정책 모멘텀 요게 좀 결과화돼 있어서 뭔가 숨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은 주류의 원료를 생산하는 게 주 사업 요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그린 뉴딜 정책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는 자회사 중에 SDG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수소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장사 중에 지금 수소가스를 생산하면서 유통을 하는 회사는 지금 풍국주정이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뉴딜 정책, 그린 뉴딜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네, 뉴딜 정책. 네, 그린 뉴딜은 이제 저탄소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건데 이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면 되긴 하는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녹색 성장을 위해서 대형 토목 공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수혜주가 맞춰졌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수소차 같은 종목에 그 수혜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네. 뉴딜 플러스 그러니까 환경 규제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되고 디지털 이쪽으로도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뉴딜 정책이 어떤 수혜를 받게 되길래 오늘 네.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올랐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풍국 주정의 자회사가 수소를 만드는 자회사. 네,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충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2018년부터 풍국 주정은 그 그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 위한 부지를 사는 등 굉장히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을 다각화시켜 왔어요. 네. 그래서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 분명한 수혜가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 수소차 생산량은 작년 기준으로 약 4,000대 정도인데요. 이 정도 수준에선 사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목표 의지를 밝힌 만큼 수소차 생산도 굉장히 탄력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풍국 주정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풍국 주정이 그동안 녹색 성장이 언급될 때마다 수소차 테마주로 주가가 크게 올라왔고 지금 PER도 좀 높은 측면이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을 아무래도 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였는데 최근 수소차 테마주로 또 분류돼서 오른 흐름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을 좀 받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15% 넘는 급등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 장중에는 24%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상승불은 켜고 있습니다. 자, 풍국주정은 오늘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에서 양 채널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이렇게 특징주로 저희가 선별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메트로 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의 느낌까지 그리고 종목 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넥타이 색깔부터 보게 됐는데 오늘 빨간색 역시 찾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0선 장중에 터치했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강하네요. 715선 좀 뒷심이 조금 더 강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오늘도 제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을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기술적으로 종합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번 주 계속 기획자들 매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막 지겨워가지고 다시는 안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하고 나면은 그때가 항상 바닥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 달 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삼성 SDI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이쪽은 조금 더 그죠? 안 좋은 얘기들만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가 항상 저점이었다는 거 한번 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좀 은근히 좀 짜증나는 이런 하루가 되고 있는데 좀 참으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자신하고 시간하고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자신을 이기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2,000포인트를 살짝 터치를 했는데 2,000포인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기 저항선이다 생각하는 2,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뭐 당장에 회복을 안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매수 주체별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좀 오늘 600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아주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2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또 양반을 좀 걸쳐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전에 3천억 정도 매도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하고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지금 선물 시장 좀 약하면서요. 프로그램 매도가 한 3천억 나와가지고 그런 거니까 특별하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개인 투자자들 3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안에 파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매수하시면은 적어도 뭐 한 달 이상 가져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쪽 주시장 보고 있다 보면요. 파란불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시그널인데 파란불 들어오면 굉장히 좀 부담이 들었다가요. 또 빨간불 들어오면은 또 조금 좀 좋아졌다 이런 모습인데 지금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시장 방향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2,000포인트가 단기 저항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그런 틈새장에서요. 이 개별 종목들 장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 뭐 환경 관련 종목들 그동안 굉장히 하락했었던 OCI 같은 게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KNW라든지 대한강통신 이렇게 5G 테마 종목들 또 돌아가면서 수소차 테마 종목들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순환장에서 길목지키기를 잘 하시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지만 지금 거꾸로 가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갔다가 오후에 뭐 내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SK바이오랜드 뭐 재료 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이제 또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JN이라든지 한국알코올 비롯해가지고 코로나19 테마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주식 빠진다 그래가지고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CJN이나 뭐 한국알코올이라든지 YBM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방송 보시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만 자꾸 말씀드리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경험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종목이고 좀 신한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종합주가에서 상승 추세 중이라는 건 맞지만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지금 현재 음봉이 좀 나오고 있죠. 아침에 2,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자, 여기도 보면요. 지금 중장기 평선 간에 이익률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5일평선하고 120일평선하고 이익률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익률 접히는 조정은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4월 달에도 그 이익률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19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들어갔다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 했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가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경험상으로 내려올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공부한 대로만 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익률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내려와 줬다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 초에라도 1900포인트 이하로 안 내려오고 간다 그러면 많이 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점은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고점에서요. 거래량 막 터지면서 이렇게 돼야지 고점이 나오는 거니까 아직 종합주가 지수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종합주까지 올라가더라도 모든 종목이 가는 건 아니죠. 자, 두 종목을 말씀드리죠.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하나솔루션 뭐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여기서도 차트 모양 보면서 이렇게 행보했던 기간 계단식 상승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한 850원, 5%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17,000원대에서요. 지난주에 이제 고점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저항성이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네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린 뉴딜 정책이죠. 오늘 대통령께서 뭐 말씀을 좀 하셨다 그러는데 한국판 뉴딜, 그래서 그린 뉴딜이 포함됐다. 이건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쪽이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요.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오늘 뭐 좀 고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가져가시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컴퍼니 K인데요. 이거는 좀 재료가 나왔어요. 어제 상한가 올라오고 오늘 뭐 고점에서 좀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투자 회사잖아요. 창투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요. 안트로젠이 요즘 뭐 당뇨병 치료제 이해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안트로젠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시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급등했는데 좀 재료가 노출됐죠. 그래서 오늘 그런 소식을 듣고 쫓아가신 분들은 조금 주식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라고 하고 재료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제일 처음 들어야지 재료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고 자꾸 쫓아가시는데 그런 거는 좀 이제 다음부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오늘은 뭐 컴퍼니 K는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뭐 매도하세요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니까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흐름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때요? 배 대표님의 이 색다른 시선을 좀 느끼고 싶은데 조금 더 오후 전략에 맞는 종목 전략도 괜찮고 조금 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지수는 상승 추세 중에 있는데 사실은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종목 고르시는데 좀 어려우실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저기 노란 채팅방에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노란 채팅방 검색창에서요. 내 이름 배현철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오늘은 서진 시스템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서진 시스템 하면은 5G 테마 종목이죠. 그래서 한동안은요 5G 쪽이 실적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KMW도 그렇고 계속 하락을 좀 했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손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5억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요 이번에 뭐 시설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5G 통신 쪽에 한 6,500억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차트 모양만 보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한번 올랐다가요. 한 달 정도 주종 주고 들어서 나가는 그런 자리가 왔거든요. 밑바닥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는 매수다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오늘은요. 너무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26,800원에 있는데 자, 매수 가격은 오늘 안 주면 말고요. 내일이라도 26,5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26,500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목표 가격은 앞에 고점이 여기가 29,000원대에서 두 번도 맞고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29,000원 1차적으로 목표 가격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4,500원 이 저점인데 손절하고 나오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오늘 사가지고 뭐 내일 팔고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제 투자 금액이 적으신 개인 투자자 같으면은요 2만 원대에 있는 주식 어떻게 사요 그러시는데 뭐 10주를 사시고 몇 주를 사시더라도 이런 고가주 사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서진 시스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뭐 마지막 테마 종목들 가지고 가시면서 오히려 손해보시고 쩔쩔 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우리 방송 보시면서 노란 채팅방에 오셔가지고도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가격 부담이 있는 그런 전략들 궁금했을 텐데 오늘 잘도 쪽지게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현철 대표님이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릴게요. 자, 주식공장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나타난다면 저희 쪽으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에 올려주시면 또 그 부분 잘 수렴해서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릴게요.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하루에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 치킨 상품권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코너 관심주 공장으로 가볼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 시간이라서 관심주 보여드릴 거예요. 보고 계시고 또 오늘도 신랄한 비평 또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이 뽑은 관심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TV는 대우부품, 넵튠, 유니크, 동아지질, MG캠, 생명과학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가 대봉LS, 워닉 IPS, 삼양사, LG화학, 우수 AMS, CS윈드를, 매일경제TV는 BH, 아모그린텍, W게임즈, 대림산업, JW홀딩스를, 마지막으로 MTN이 금호석유, JW신약, CS윈드, 한전산업, SK,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 또 함께 나왔네요. 살펴보시죠. 소장님, 항상 객관적인 평가 해주시잖아요. 자, 1위 채널, 4위 채널 저희 선정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혹시 다른 방송에 계신 분들이 보게 된다라면 네. 결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오늘 뭐 MTN 같은 경우 뭐 CS윈드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드러낸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매일경제TV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색깔이 없다라고 그럴까요? 뭐 좀 특징적인 것들, 물론 이제 개별주성 종목들이 이제 튀어오르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과는 전반적으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본다라면 출연하시는 전문가분께서 보고 있던 개인들의 어떤 선호하는 종목 위주,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쉽게 따라하기 좀 어려운 종목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위는 MTN을 예,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4위 꼴등째는 매일경제TV, 시장의 흐름을 뒤로 해고서 별다른 색깔이 없다. 예, 개인 예. 투자분들이 다가가기엔 좀 어려운 그런 패턴들이 아닐까라는 이게 부분입니다. 개별주를 예. 따라 한다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예. 투자자분들이 그렇지만 반면에 가장 원하는 게 똘똘한 개별 종목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대박이 예. 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예. 제가 계속해서 카카오를 말씀드린 이후로 카카오가 소위 지금 시장의 중심이 와 있고, 오늘 또 신고 예, 대박이 나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형주란 위주로 쉽게 못 따라하면서 그 대신 진짜 뭐 하루 이틀 상한가 칠 종목을 다오. 뭐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이제 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또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이제 좀 긴가민가한 거죠. 예.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뚜렷이 드러나는 게 있죠. CS윈드 같은 경우라든지 동국 SNC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오늘 확연히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 된다라면 이건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구나. 예. 내가 한번 따라 사볼까라는 것이 쉽게 결정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의 방송에 만나봅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또 예. 선정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관심주 뭐 말 나온 김에 CS윈드 뭐 오늘 뭐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 시간을 제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예. 아침부터 호가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어떻게 보면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올랐죠. 유가가 WTI 기준으로 33달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의 생산 단가가 맞지 않았었던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원유가 40달러를 넘었으면 뭐 그렇게 올라가기까지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원유가 4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 그리디 패러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맞음으로써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 지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잠했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에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개발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에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네.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해서 이제 뭐 OCI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2차 전지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네. 결국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따로 오르고 풍력 따로 오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이 오늘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 반등. 그동안 이제 처음이었잖아요. 마이너스 유가 시대.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예. 산업 섹터리 예. 힘들어 했었는데 이게 반등하면 어떤 또 기반이 형성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 수주가 신규로
신규 수주라는 게 폭발했다라는 또 긍정적인 소식도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뭐 예.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 지금 현재 예.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바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뭐 미래에 대한 먹거리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인식을 네. 하셔야 돼요. 투자자분들 간혹 들으셨겠습니다만 파리 기후 협약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CO2를 규제하는 거의 강제적인 법안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거기 CO2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만든 거고, 나중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추는 건데, 따라서 대규모 수주가 현재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관심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목표치 한 61%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린 뉴딜 정책 수혜 이런 부분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현재 8%대 상승하면서 38,700원 선인데 이거 뭐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예. 지금 워낙 오늘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정을 조금 받는다라면 내일 네.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지금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두 번째는 S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요? 예, 지금 예. 시장에 있어서 전부 다 뭐 머니투데이 방송 네, 거네요. MTN에서. 예.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좋죠. 잘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엄청 태어났어요. 그 다음 달에 상장을 하니까 다음 달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한 7천억에서 9천억 정도 규모의 일단은 그 시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최초로 그 의약품 후보 물질을 뽑아내서 이것을 개발해서 미국의 FDA 승인까지 마친 최초이자 유일한 약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뭐 다양한 그 약들이 임상 3상에서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네. 그러한 FDA 승인까지 마쳤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몰고 올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있을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1상, 1, 2상에도 투자하는 이유가 3상까지만 통과한다라면 소위 대박이 난다라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게 SK 바이오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SK그룹이 투 트랙으로 가겠다라는 세 가지로 가는 거죠. 하나는 통신, 하나는 반도체,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아우르겠다라는 게 SK그룹의 보관이죠. 현재 그룹의 총수의 의지가 실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무게가 더욱더 SK 바이오팜에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열사들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게 된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SK 지금 뭐 그룹의 상장 차익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 물론 당장 뭐 그날 가서는 어느 정도 조금 반락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달까지 한 달여 정도는 계속해서 조금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제 절대 시총이 굉장히 커서 대여란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뭐 신약 부분에서도 유일무이하다고 하니까 꼭 그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회사를 상장시킨 지주사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상장 전후에 수급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SK가? 이게 이제 수급이라는 것보다는 예.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그게 이제 물량이 이제 나오겠죠. 네. 물량들이 나올 때 구주 매출이 있고 신규 매출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렇죠. 다소 예. 복잡한 부분들인데 구주 매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의 이제 이익이 개선이 되는 예, 부분들인데, 예.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물량 부담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신규로 된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그 물량을 사고 파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예, 그러니까 SK가 예. 있고 SK 바이오팜이 있죠. 그러면 기존에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을 대한 투자 그 주식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 보면 연결 재무제표상의 맨 마지막에 그 단기 순이익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상의 투자 이익으로만 나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 투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SK 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영업이익이 SK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작용이 안 되다가 상장이 됨으로써 상장 이익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더 개선이 된다라는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이죠. KIFRS에 따른 자회사 실적이 따라 올라온다라는 거. 미국은 별개입니다. 미국은 SK가 따로 있으면 SK와 SK바이오팜은 별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가 하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 이래서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장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주가 수준은 그러면? 당분간 뭐 이 수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그렇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처럼 당장 지금 23만 원에서 뚫고 오늘 이제 24만 원 부분까지 갖다 조정을 받는데 일단 꼬리를 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을 좀 조정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다음 주 중반에서라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지금 현재 오늘 또 하나의 그 연관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부품주들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관련 부품업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그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로서 엮이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오늘 조금 음봉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좀 일부 음봉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우 부품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내수 시장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수출 쪽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국으로도 나가 있고 현재 지금 다양한 국가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로 모색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만약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새롭게 열리게 된다라면 상당히 뭐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대우 부품 현재 한 0.4% 이게 시가 대비 상승폭 좀 줄였거든요. 2,570원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조금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물량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꺾이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놓으시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2,000원대 초반대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우 부품, 자동차 부품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차영주 소장님의 관심주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국가 재난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거기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지금 생필품하고 먹는 거 그리고 그 편의점 관련주도 그래서 편의점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또 한 가지 많이 하고 있는 게 저도 그랬습니다. 안경입니다. 근데 저는 왜 그 어떤 전문가님이 와서 안경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아들도 안경을 바꿨고 렌즈를 바꿨고 저도 아래에 좀 기스가 가 있었는데 좀 신경이 써 있어서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그냥 새롭게 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꼭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거지만 이게 안경 쓰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약간의 기스가 갔다 그래서 바로바로 뭐 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목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편하게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엊그제 SNS에 돌아다니는 거 70대 어르신께서 쓰신 게 사모님 안경을 바꿔드리고 소고기 한 근 사갖고 집에 들어왔다. 그게 이제 뭐 회자가 됐었는데 이슈가 있군요. 안경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지금 여윳돈으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좀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안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저는 이구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봤죠. 안경을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안경을 하기 전에 이제 눈을 지어야 되겠죠. 눈을 지으려면 휴비치에서 만든 검안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검안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안경 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묵직한 네모난 박스에다가 눈을 갖다 대고 안과 가면은 그게 휴비치입니다. 그래요. 그 그거 기계가 더 가까이 당길 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기세요, 뭐 이런 거. 예, 그게 휴비치입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좋은 기계인데 네. 일본 기계보다 국산 기계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수요도 휴비치인데 있네요, 국내에서. 수요가 상당히 있고 중국 시장에서 물론 일본 기계가 탑 티어에 있고 예. 휴비치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일반 안경점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따라서 휴비치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언택 관련해서 안과를 간다라든지 안경이 이제 했는데 이제는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경점들도 결국 우리가 안경을 바꾸듯이 자신들도 기계를 새롭게 바꿀 가능성도 그러네요. 예, 대두가 예,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증권사에서 최근에 조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비치 같은 경우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전혀 안 올랐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그런 전혀 것도 안 오르고 매력적일 수 있고 있죠. 예. 더 좋은 것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외국인들의 그 현재 지금 보유 비중이 7.2%인데 그래요? 5.8%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그 지속적인 매수를 펼치고 예, 있다라는 예. 겁니다. 수급도 현재 양호한 상태에서 차트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돈을 지금 받아서 8월 말까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새롭게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주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난기금, 안경에 쓰는 돈 그런 부분에서 휴비츠, 그 의료기기 이쪽으로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본업에서 매출 성장 이런 부분으로 또 봐주셨고 잠시 보니까 영업이익이 또 전기 대비 40% 정도 좀 상승한 흐름들도 있었다라는 부분. 앞으로 그러면 이후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주가 상승 부분들입니다.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이 주위에서 종목을 찾으라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내일도 나옵니다만 내일도 또한 이런 종목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내일도 예. 우리가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들. 실생에서 살아있는 전략이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휴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8,070원입니다. 목표 단가는 9,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까지 다소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 그 실제 투자의 비법은 또 실생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지 확인해 보면 예. 네, 매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괜찮아지면 네. 또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안에 있을 수 있네요. 자, 오늘 차영주 소장의 관심주는 휴비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경제 이야기 잘 예. 들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공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772 소통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내일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